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앞서 성북 갑 지역 판세 분석 리포트 같이 보셨는데요. 정태근 후보와 유승희 현 의원 간의 리턴 매치이자 피말리는 접전을 예고하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역대 다수의 맞대결로 주목을 끌었던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다섯 번째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대문 갑의 새누리당 이성헌 후보와 더민주당 우상호 후보인데요. 16, 18대에서는 이성헌 후보가, 17, 19대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각각 당선돼 2승 2패인 상황입니다. 강원 홍천 횡성 지역에 새누리당 황영철 후보와 더민주당 조일현 후보도 있습니다. 이들은 16대에서 나란히 패해 무승부가 있는 가운데 17대에서는 조일현 후보가, 18, 19대에선 황영철 후보가 당선돼 현재 2승 1무 1패인 상황입니다. 네 번째 매치를 앞두고 있는 격전지도 있는데요. 구로 갑 지역입니다. 새누리당 이범래 후보와 더민주당 이인영 후보인데요. 17대와 19대는 이인영 후보가, 18대는 이범래 후보가 승리해 2대 1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범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매치는 없지만 역대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던 경우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경기도 부천 원미을의 경우는 이사철 후보와 백이선 후보가 15대 때부터 4번 맞붙어서 15, 18대는 이사철 후보가, 16, 17대는 백이선 후보가 각각 당선돼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사철 후보는 19대 낙선 후 이번 총선에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19대 때는 배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매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는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와 민주통합당 윤호중 후보가 3번 맞붙어 17, 19대는 윤호중 후보가, 18대는 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20대 총선 네 번째 맞대결이 점쳐졌으나 주 후보가 남양주 지역의 예비 후보로 등록함으로써 더 이상의 매치는 어렵게 됐습니다. 도봉 갑의 경우는 15대 때부터 김근태 후보와 양경자 후보가 내리 3번 맞붙어 김근태 후보가 모두 승리한 바 있습니다. 18대 때 네 번째 맞대결이 예상됐지만 양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해 더 이상의 맞대결은 없었습니다. 충북 보은 옥천 영동의 이용희 후보와 심규철 후보도 3번 맞붙어 이 후보가 2번, 심 후보가 1번 당선된 바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은 모두 3번 이상의 매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곳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재대결을 펼치는 곳은 많습니다. 후보들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춰지는 리턴 매치를 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흥미 요소일 듯합니다. 네, 흥미롭네요. 네. 이번에는 총선 이슈 알아볼까요? 어떤 네. 소식이죠? 이번 시간에는 총선과 대선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늘 총선을 대선의 전초전이다, 또 대선을 통해 총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차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지난 선거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난 몇몇 선거를 통해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1997년 치러진 대선에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임기 약 2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00년 4월에 16대 총선이 있었는데 보수 계열이 150석을 차지해 1당이 됐습니다. 역시 의원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인 200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때는 진보 진영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여 지난 시점인 2004년 17대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직후에 치러졌죠. 결과는 열린우리당 152, 한나라당이 121석을 차지해 진보 세력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고요. 이듬해 열린 2008년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을 차지했습니다. 위의 결과를 보니까 총선과 대선을 합쳐 총 7번의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2004년 총선을 제외하곤 선거가 치러진 후 1년이 넘지 않은 경우엔 집권당이, 2년에서 3년 사이에는 야당이 승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 2012년 대선이 치러지고 4년 후에 열리게 되는데 위의 자료를 토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같이 열려 참고 자료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 4년 차죠? 4년 차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은 총선 키워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 제가 꼽은 키워드는 십자포화입니다. 요즘 정치권은 속마음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걸려봐라, 이런 심정일 텐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십자포화를 퍼붓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포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한자를 살펴보면요, 왼쪽부터 열십, 글자 자, 대포 포자고요, 불화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열십자, 즉 사방팔방에서 대포를 쏘니 여기저기 불이 난다는 뜻인데요. 이 말의 유래는 1차 세계대전에서 진지 안에 있던 기관총 병들이 공격해오는 적군을 온갖 각도에서 사격해 사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실제 이것은 당시 공격 전술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 이름은 교차 사격, 즉 크로스파이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공격 전술이었다는 대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엔 정치권도 상대방이 허점을 보이면 중요한 전술로 이 십자포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십자포화를 받을 일을 안 하는 정당이 조금의 유리함을 가져가지 않을까? 끝으로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이었고요.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